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마치 내 일처럼 가슴이 조여오고 당장 해결책을 찾아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불행을 견딜 내성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당신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찜찜한 기분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결국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써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해결사라고 부르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원환상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상대방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회는 타인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공감과 동일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건강한 공감은 네가 아프구나,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결 강박이 있는 사람의 공감은 네가 아프니까 나도 미치겠어, 제발 그만 아파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보는 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감정을 돌봐야 했거나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들은 타인의 결핍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채워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고통 감내력 혹은 심리적 근육기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하며 성장하듯 마음도 고통을 겪어야 성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버리면 상대는 그 심리적 근육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안아 올려주면 아이는 영원히 걷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선의로 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울 뉴런의 과잉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통증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보통 사람은 전두엽이 개입해 이건 내 고통이 아니야 라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불안이 내 몸으로 전이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이때 상대를 도와주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일시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즉 당신의 도움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기보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진통제 복용에 가깝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자와 피해자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번 돈 문제로 사고를 치는 연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꼴을 참아볼 수 없어 대신 갚아줍니다. 연인은 고마워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하죠. 하지만 몇 달 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무책임함이 가져오는 고통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이라는 인생의 스승을 중간에서 가로차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구원자는 점점 지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억울함이 쌓이죠. 반대로 도움을 받는 쪽은 고마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의존 코디펜던시 관계의 전형적인 말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과 건강한 공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숙제 때문에 끙끙댈 때 답을 알려주는 대신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부모처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홀딩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 과정에서 겪는 좌절까지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개입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내가 너무 매정한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죄책감이 솟구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책감은 당신의 감정이지 상대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인가?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후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심리적 방어막을 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도 같이 허우적대면 둘 다 죽습니다. 구조자는 튼튼한 배 위에서 밧줄을 던져줘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 질문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위로인지 실질적 도움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타인의 불행을 견디는 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끙끙대고 계신가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짐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자신의 근육을 쓸 기회를 얻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는 해결사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타인의 불행을 견디는 내성이 생길 때 당신의 삶도 그들의 삶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를 약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그 단단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도 평온해집니다. 구원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의 땅을 딛고 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그렇기에 서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적당한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세요. 그때 당신의 도움은 통제가 아니라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잠시 쉬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타인의 걱정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